7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요, 1차, 2차 시스템의 과도기적 회로를 다루게 됩니다. 트랜시언트라는 이야기는요, 과도기입니다. 이행하는 거죠. 어떤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이동할 때에 그때 전류 전압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거죠. 먼저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압원이 있고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패시터가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 타임 t 이퀄 제로에 12V고요. 여기가 2ohm입니다. 커패시터 C가 있는데 타임 t 이퀄 제로에 스위치를 닫으면 이때의 뭐라고 할까요? 커런트, 이때 IT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간 그래프의 t에 t 이퀄 제로에 스위치가 닫히기 전 0 이전에는 0t 이퀄 제로에서 닫힌다고 했을 때 t 이퀄 제로 이전에는 IT가 제로겠죠. 근데 스위치 닫히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10초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닫히고 나면은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6A가 되겠죠. IT는 6A가 되는데 한참 시간이 경과를 한 다음에는 6A가 될 거예요. 여기는 6A IT 그래프가 이렇게 줬습니다. 이럴 때 오랫동안 제로로 있다가 스위치가 동작 후에 한참 지나고 나면 얘는 그동안 충전이 이루어지겠죠. 이때 이 회로에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12V가 있는데 얘도 스위치가 T 제로에 닫혀요. 이제는 인덕터를 넣었습니다. 2ohm짜리 똑같은 저항이 있고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이럴 때 T 제로에 스위치를 닫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때 IT 값은, 이 흐르는 전류 IT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경우에도 그 스위치가 닫히기 전 오랫동안 0A였을 겁니다. 여기는 IT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전기는 동작이 굉장히 빠릅니다. 밀리세컨, 마이크로세컨에 변해지지만 10초 정도 후에는 얘가 역시 6A에 이르러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변화가 없죠. 자, 여기까지 변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될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될까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있는데 이런 스토리지 엘리멘트, 커패시터나 인덕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ohm이고 스위치가 있는데 T 이퀄 제로에 탁 닫힌다. 12V다. 그러면 그전까지 0V였습니다. 12V로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죠. 순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항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나 여기에 스토리지 엘리멘트, 에너지 스토리지 엘리멘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하가 축적되거나 자장이 형성되는 시간 동안 걸리기 때문에 제로에서부터 6A까지 트랜지션 과정을 갖습니다. 그때 어떤 모양을,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여기 저장 소자가 하나가 있으면 퍼스트 오더 시스템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퍼스트 오더 시스템인데 이때에 우리가 KCL이나 KVL을 적용하게 되면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납니다. 그때의 미분 방정식이 퍼스트 오더인가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1차 미분 방정식, 1개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이런 인덕터 하나, 커패시터 하나와 인덕터를 가지고 있으면 세컨드 오더가 됩니다.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것을 세컨드 오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1차 시스템과 2차 시스템의 특성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 그죠? 솔루션,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 수 있죠. 자, 먼저 마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차 시스템은요, 여기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까지 변환될 때는 항상 퍼스트 오더 시스템에서는 엑스포넨셜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게 될 경우도 항상 엑스포넨셜로 서서히 다가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시스템 미분 방정식 솔루션 항상 엑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나죠. 2차 함수는요,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뀔 때 그냥 1차처럼 이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는 얘가 오버슛이 일어나서 가는 방법, 오버슛이 일어날 동 말동 하는 크리티컬, 됐죠? 이 세 가지 모두가 나타나요. 일단 시스템이 스테이블할 경우에, 스테이블하지 않은 시스템은요, 어떤 건가 하면 어떤 상황이 이쪽으로 트랜지션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증폭해버려가지고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죠.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쭉 가게 되면
되게 세컨드 오더 시스템의 솔루션은 요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퍼스트 오더 시스템은 요 익스포넨셜 커브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세 번에 걸쳐서 이 세컨드 오더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랜시언트 과도기 해석, 이제 회로의 그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인데요. 그 이유는 대략 우리가 갑자기 그 전원을 제거하거나 전원을 넣게 되면, 소스가 바뀌게 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인덕터나 커패시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커패시터 전압은 C0- 순간적으로 바뀔 수 없다. 항상 연속해야 된다. 이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바뀌는 데에는 컨티뉴스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엑스포넨셜로 접근하게 된다 라는 거죠. 인덕터도 마찬가지죠. 인덕터 커런트 IL, 어떤 스위치 조작 후에 트랜시언트 과정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인덕터 커런트는 항상 연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뀌지 못하고 이 트랜시언트 과정, 과도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로, 얘는 과도 상태, 얘는 정상 상태, 과도기를 거쳐서 정상 상태로 넘어가는데, 어떤 시스템은 굉장히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늦게 걸리는 반면에, 어떤 시스템은 똑같은 퍼스트 오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화면 가서 이렇게 해서 바로 가는, 이렇게 응답이 빠른 시스템이 있고 응답이 느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어느 것이 빠르다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타임 콘스턴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시정수. 타임 콘스턴트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하게 되면 시정수예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온이 28도인데 얘를 24도로 낮추기 위해서 강력한 조그만 방에 강력을 들어도 적어도 1, 2분, 이때는 이 정도까지 변하는데 한 몇 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OPM프 동작은 수 나노 세컨입니다. OPM프 출력이 제로에서 10V로 바뀌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아주 나노 세컨. 타임, 얘는 several minute, 얘는 미니트 단위고요. 이게 나노 세컨 단위입니다. OPM프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굉장히 가능하면 빠른 응답을 원하죠. 디지털로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빨리빨리 보낼 때에 응답이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느리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거의 벌써 구분이 안 되는데, 타임 컨스턴트가 빠르게 되면 바로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 시스템 타임 콘스턴트 타우가 여기는 아주 작은 경우고 얘는 타우가 아주 큰 경우입니다. 시정수가 그 시스템의 응답성을 결정합니다. 이 시정수는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엑스포넨셜 커브에서 이게 E의 마이너스 T의 A라고 하면, 이때 여기서 이를 지날 때 접선을 쫙 그어가지고 만나는 요를 타우 시정수라고, 타임 콘스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이 상태로 변화되는 동안에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접선을 쫙 그어가지고 만나는 얘를 타우 시정수라고 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도기 상태를 우리가 DC나 어떤 시그널 처리에서, 신호 처리에서는 이 과도기 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류 시그널, 직류에서는 중요한데 교류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거의 무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킷 트랜시언트 과정을 해석할 때는 그냥 미분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푸는 방식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시스템이 대부분 퍼스트 오더 시스템 아니면 세컨드 오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솔루션의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같은 형태가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9차 시스템의 솔루션은요, XT가 이것은 VT, 얘는 K1 플러스 K2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결국 K1과 K2와 이 타우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나타나는 솔루션의 형태를 이제는 우리가 회로상에서 물리적으로 또는 전기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수학적으로 나오는 이 값들이 회로상에서 뭘 갖는 물리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거의 맨날 1차 시스템은 K1, K2 타우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피지컬한 개념으로 회로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 어널리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요, 이 다이나믹 엘리멘트 저장 소자가 하나만 들어있는 퍼스트 오더 시스템과 그 다음에 2개 들어있는 세컨드 오더 시스템을 다루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건 둘 다 수학에서 미분 방정식 풀이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급패스 냉각 하나가 있으면 1차 시스템이고 급패스 냉각대가 2개가 있으면 2차 시스템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배웠더니 2차 미분 방정식의 측성 방정식, 그리고 댐핑 개수, 그 다음에 내추럴 프리퀀시, 댐프 프리퀀시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완전히 해야만 되는 개념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이나믹 엘리멘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1차 연립 방정식으로 나타나서 풀었는데, 이제는 이 방정식들이
그 linea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선형상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카메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요즘은 뭐 LED 램프를 쓰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카메라를 팍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적은 양의 빛으로 큰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플래시를 아주 빠르게 터뜨릴 수 있고 사진을 연속 촬영이 플래시 터뜨리면서 가능하지만 과거에 LED 램프가 나오기 전에는 충전을 한참 삑 하면서 했다가 그 다음에 한 장 착각 찍고 그 다음에 또 플래시 터뜨리기 위해서는 한 뭐 10초 20초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좋은 카메라는 한 3초만 기다렸다가 바로 그 다음 샷을 찍을 수 있었죠. 자, 그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배터리가 있어요. 충전용 배터리, 카메라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제 필라멘트 전구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셔터를 탁 누르게 되면 스위치가 탁탁 하고 이제 잠기게 되죠. 셔터에서 스위치가 좀 떨어지는데 셔터를 끄고 사용하고 나면 다시 전원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안에 있는 배터리, 뒤에 붙인 배터리에서 이렇게 충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셔터로 팡 터뜨리고 또 긴 시간 동안 충전했다가 짧은 시간 동안 그 LED를 한꺼번에 다 반사식 밝은 빛을 내고 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전하는 데에는 충전하는 차징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길게 걸려요. 그렇죠? 그렇다가 방전할 때 스위치를 셔터가 눌러지게 되면 스위치를 딱 올려대서 이쪽에 여기 충전되었던 에너지, 커패시터에 충전되었던 에너지가 이쪽 그 램프로 순간적으로 방전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잠깐 뭐 P는 I 제곱 R이죠. 그래서 여기는 R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는 R이 커요. R이 작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 V는 똑같기 때문에 V는 IR이죠. R이 작으면 I가 커집니다. 얘는 작아지고 그 I는 커져도 얘는 제곱으로 커지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램프의 그 필라멘트에 들어가는 저항은 굉장히 작고 그리고 높은 열에도 녹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 램프가 굉장히 비싸죠. 그러나 충전할 때에는 이 R을 작게 하는 이 R을 작게 만들어 놓으면 I가 커지기 때문에 핀 I 제곱 R이 돼서 여기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R은 굉장히 좀 크게 놓고 뜨거워지지 않고 충전하는 과정에 열 소모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때 R은 충분히 크게 해주고 여기 필라멘트는 R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가지고 짧은 시간에 강력한 불빛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동안에는 타임 콘스탄트가 상당히 커요. 타임 콘스탄트가 이렇게 하면 요만큼이 충전용 타임 차징용이고 그 다음에 충전되고 난 다음에 완충되고 난 다음에 셔터가 눌러지게 되면 스위치가 탁 닫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너지가 이쪽으로 한꺼번에 방전되면서 저항이 굉장히 적으니까 센 빛이 나타날 때 그때 방전되는 타이밍은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하게 되면 얘가 아주 이만큼이 타우 디스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 시스템 우리가 그때에 흐르는 전류, 이 IT 또는 이 VCT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KCL을 적용하면 됩니다. KCL을 적용해 볼게요. 이게 붙으면요. 붙으면 이 점에서 이 전류 더하기 이 전류의 합은 제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카패시터로 흘러내려가는 전류는 C, DT, D, VC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저항통에 나가는 R분의 VC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VC 미분 더하기 RC분의 1 VC는 제로고 이 솔루션은 어떻게 하냐면요. VC는 RC분의 마이너스 1 VC죠. 얘를 VC 프라임은 마이너스 RC분의 1이죠. 얘는 뭔가 하면 log VC의 미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VC는 얘를 적분해주면 되죠. 는 마이너스 RC분의 1T 플러스 콘스턴트. 그러면 VC는 2의 마이너스 RC분의 1T 플러스 C죠. 얘는 2의 마이너스 T 오버 RC 에다가 2의 C승이죠. 그것은 콘스턴트. 2의 C는 K의 2의 마이너스 T 오버 RC. VC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은 K를 구해야 되고 이 RC는 타임 콘스탄트입니다. R 알고 C 알고. K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VC의 초기 조건 제로를 집어넣으면 1이 되고 K가 되죠. 이렇게 K를 구하고 C 정수는 RC를 곱해서 구합니다. 요거 잠깐 이 솔루션, 이 시그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1이에요. 엑스포넨셜 커브가 이렇게 되죠. 했을 때 조금 그림이
여기가 1입니다. t이고 0. 여기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게 되면 되죠? 여기가 그 RC가 여기 됩니다. C정수 타우죠. 이때에 이 값은 조금 잘못 그렸네요. 치면 여기가 0.368이 되고요. 여기서 이만큼이 0.632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63.2%의 줄어드는 곳이 C정수가 됩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RC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RC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RC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터뜨려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 친구다 RC가 어떻게든 적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최대한 크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R이 굉장히 작아야 좋은 플래시 램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플래시를 통해서 본 과도기 그때의 커패시터 전압 또는 그 필라멘트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퍼스트 오더 시스템이에요. 퍼스트 오더 서킷인데 그것에 대한 미분 방정식의 일반형은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냥 제가 앞으로 DTDX는 X'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X는 I 또는 V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 커런트 또는 볼티지를 넣을 겁니다. X' 플러스 AX는 FT. X는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XT의 미분 더하기 AXT는 이게 그 퍼스트 오더 시스템을 나타내는 그 미분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략 이런 식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KCL이라든지 또는 KVL을 여러분 작성하면 전류 또는 전압에 대해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그 전류 또는 전압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 FT는 우리가 보통 보면 forcing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강제 함수라고 하죠. 얘는 주로 시스템에서는 외부 전원 인가 가해주는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외부 전원을 가하지 아니하고 x 미분 더하기 ax 이퀄 제로라는 것을 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강제 함수가 없을 때 이런 건 뭐냐면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그래요. 이 경우에 솔루션은 항상 exponential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 미분한 것과 미분하지 않은 것의 합이 제로가 되려면 두 개가 동종이라야 됩니다. 미분을 해줘도 계속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것은 2의 마이너스 AT 형태입니다. 얘를 미분해주면요. 얘는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AT 이렇게 이번에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제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을 때, 강제 함수 없을 때 나올 때 이런 방정식의 솔루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으로부터 나온 솔루션을 homogeneous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X 솔루션을 XHT homogeneous라는 뜻이 또는 X complementary T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X가 막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에 의한 변화예요. 이 자체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한 커패시터에 저장되었던 에너지 또는 그 인덕트 커런트에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방출되면서 자체에서 이것이 소비되고 제로가 될 때까지 회로가 전압 전류가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내부 전원이죠. 내부 전원이라는 것은 그 엘리멘트 저장 엘리멘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요. 이런 그 자체 에너지에 의한 것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솔루션은 particular solution과 complementary solution. 이 complementary solution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homogeneous equation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자체 에너지 아까 VC0, IL0 같은 데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은 이 forcing function이 대응하는 그죠? forcing function을 입력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forcing function에 딱 그 같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particular solution 특혜라고 하고
이것은 그 포싱 펑션의 모양에 딸려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얘는 이 포싱 펑션이 외부에서 주는 외부 에너지죠. 그래서 자체 에너지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얘는 XCT는 디케이 합니다. 자체 에너지가 다 방출되고 나면 그 영향은 사라져요. 그러면 외부에 의한 그 영향은 계속되기 때문에 XP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컴플리멘터리 솔루션, 그 자체 에너지한 솔루션은 잠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죠. 고유한 특성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트랜션트 스테이트에서만 관측이 되고 시간이 지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물리적인 의미를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수학적으로 들어가서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articular solution과 만약에 자, 우리가 이제 DC 인풋을 넣었다.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예를 들어서 그 전압이나 전류를 스위치를 통해서 온, 오프 시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FT가 이제 상수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XPT도 이런 상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상수는 한번 미분해주면 제로로 가고 해서 XPT는 그 솔루션은 상수가 되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것을 구하게 되면 앞에서 본 대로 엑스포넨셜로 되게 됩니다. 이것을 잠깐 한 번 더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퍼스트 오더를 구하는 거 잠깐 해보게 되면요. x 프라임 플러스 ax 이퀄 a, 포싱 펑션 a를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포싱 펑션이 상수이기 때문에 xp는 t요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고 생각할게요. xp는 k1이라고 둬요. 그럼 xp k1 여기다 대입해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0 더하기 a a k1이죠. k1 이퀄 a가 되니까 k1은 a 번호 a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해야 됩니다. 컴플리멘터리 솔루션. 왜 컴플리멘터리라는 건 보조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하는 거고, 우리가 트랜시언트 상태를 무시해버리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은 x 프라임 a 플러스 ax 이퀄 제로예요. 얘는 외부 인풋과 상관없이 자체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x 프라임 플러스 ax 이퀄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 x 프라임은 마이너스 ax고 여기서 x분의 x 프라임은 마이너스 a고 얘는 ln x의 미분이 마이너스 a니까 log x는 마이너스 at 플러스 컨스탄트 c가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엑스포넨셜로 취하게 되면 x는 e의 마이너스 at 플러스 c인데 얘는 e의 c는 상수로 해서 k2의 e의 마이너스 at가 되겠죠. 그럼 저걸 이제 k2를 구해야 되죠. k1 구했으니까 k2를 구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제로를 넣습니다. 이것은 초기 값입니다. 이니셜 컨디션이죠. 초기 조건입니다. x 제로를 구하게 되면 k2의 e의 마이너스 제로니까 e의 제로승이니까 얘는 1이 되고 k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xt는 xpt 플러스 xht니까 xct라고 그랬죠. ct니까 얘는 a분의 a 더하기 k2가 x0죠. x0에다가 이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인데 이 타우는 아까 여기서 그 a분의 1입니다. 얘가 이의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죠. 여기 만약에 이때 보통 초기 조건은 문제에서 주어지든지 아니면 보통 수학에서는 초기 조건이 이렇게 그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주어지지만 수학에서는 얘가 주로 뭐냐면 VC0 또는 IL0예요. 여러분 회로 상식을 계산해내야 됩니다. 얘는 주어지죠. 이 A는 주어지는데 얘는 계산해내야 되고 A는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그러면 시정수 타우는 A분의 1입니다. 기본형이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이기 때문에 A분의 1이 돼야 되죠. 이게 1차 시스템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은 주로 K2를 결정하는 데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K1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그 1차 시스템의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입니다. 결국은 K1과 K2와 그 타우를 구하는 게 되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K1은요, 만약에 X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T가 무한대가 되면, X 무한대는 얘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제로로 가죠. K1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배적인 솔루션은 particular 솔루션이에요. 여기
그 엑스포넨셜 텀은 과도기적 텀으로서 트랜시언트 텀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앞에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K1은 스테디 스테이트 텀, 그 다음에 K2의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얘는 트랜시언트 텀이라고 합니다. 타우는 타임 커 시정수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그 T 이퀄 제로에서의 접선에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이 타우고요. 그래서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에서 T 이퀄 타우가 되면, 자 먼저 T 이퀄 제로가 되면 이거 얼마예요? 1이죠. 1이 됩니다. K2가 있으면 K2가 된 거고, 오케이, K2고, K2, K2죠. 그 다음에 K2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우에서 T 이퀄 타우가 되면요, 얘는 K2의 E의 마이너스 1이 되죠. 2.783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얘는 0.682, 0.368, 0.368 K2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만큼이 얼마인가 하면 0.632, 63%의 감소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63.2면 이만큼 감소하는 지점이 타우고, 그 다음에 2타우 되는 곳에서는 다시 요것에 63.2%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엑스포넨셜은 절대로 0까지 언제는 무한대로 가도 0에 접근하죠. 타우가 이건 계속 가도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0인지 우리가 언제 이 제로까지 이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틀링 타임, 그래서 세틀링 타임, 적절하게 그 정도 갔으면 우리가 충분히 됐다라고 말하는 지점이 보통 5배의 타우를 세틀링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때 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값이 0.0067이에요. 다시 말하면 1% 미만이에요. 그쯤 되면 우리가 실용적으로 세틀됐다고 보자 라고 해서 TS equal 5T를 세틀링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펄스 처리를 할 때에 이런 펄스를 우리가 주고받을 때예요. 그래서 요 대략 얘를 타우가 아주 빨라야 돼요. 그래서 요 펄스 내에 여기가 타우라고 하면 이 펄스폭을 WP라고 width of the pulse라고 그러면 얘는 대략 5타우보다 같거나 크도록 만들어요. 얘를 받는 시정수의 5배보다 크도록. 그래야 얘가 충분히 접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충분히 접근하고, 이렇게 해야 파형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세틀링 타임이 뭔지, 그때의 63.6% 드랍, 36.8% 남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그 1차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푸는가, 또 그것의 피지컬, 그 숫자들의 개수들의 피지컬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포스 오더 시스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수학적으로 풀든지, 그 다음 우리는 맨날 얘가 반복되니까 맨날 구하는 게 K1, K2 타우니까 K1, K2 타우 이걸 구해요. 그러니까 좀 더 물리적으로 구해보자. 회로로부터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걸 구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K1, K2 타우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로 쓰는 것이 최종치와 초기값. 초기값은 뭐냐면 VC0, IL0로부터 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회로의 V0 또는 I0, 최종치는 V의 무한대 또는 VC의 무한대, IL의 무한대인데, VC의 무한대와 IL의 무한대는 여러분들 알아요. 얘는 VC의 무한대는 뭐예요? 커패시터 전압이 시간이 한참 지나면 스테디 스테이트 해가지고 얘는 그 VC가 전류가 더 이상 안 흘러요. 그러면 얘는 오픈 서킷이 되죠. 커패시터 전류에서 시간이 한참 무한대로 가게 되면 더 이상 변화가 없게 되면 이건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대로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1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T가 여기에서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E-AT가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E-AT가 제로로 가게 되죠. 그래서 K1을 구할 수 있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갔던 이야기는 스위치가 동작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게 되면 커패시터 전압은 나중에 콘스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흐르는 전류는 그 CDDV 제로가 되기 때문에 오픈 서킷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DC 전류가 되게 되면, 전압차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숏서킷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K2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x 무한대로부터 k1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x0를 집어넣으면 뭘 구할 수 있는가 하면 x0를 집어넣으면 얘는 k1 플러스 k2예요. x 무한대는 있죠. 그러면 x 무한대를 알고 x0를 알면 k2를 구할 수 있죠. 자, 이거 할 때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에너지를 받아들였다가 릴리스했다가 받아들였다가 릴리스했다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위치가 오프됐을 때는 에너지를 쫙 축전하고 난 다음에 스위치 온 딱 되게 되면 얘들이 이제 그 외부 전원을 대신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되게 되면 얘들은 순간적으로 T 이퀄 0 플러스에, 이 0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그 스위치 동작 직후에 얘는 전원 역할을 한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릴리스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패시터는 그때 커패시터는 전압원의 역할을 하게 되고 T 이퀄 T0의 스위치가 동작하게 되면, 그죠? 그 커패시터는 전압원 VC T0 역할을 하게 되고 인덕터는 전류원 IR-T0의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정수는요. 신정수는 그 시스템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죠? 그것은 보통 보면 모든 그 어떤 하나의 서킷에 우리 퍼스트 오더 시스템에 어느 곳에서 전압이고 어디에 전류든지 간에 하나의 타임 콘스탄트를 쉐어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전압이 다 똑같은 시정수로 변할 때에는 여기서 감소할 때든지 올라갈 때든지 동일한 타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타우는 어떻게 해서 구하는가 하면 어떤 저장 소자를 떼어내고 그것으로부터 들여다본 등가 저항. 근데 여기 회로에 이게 있으면요. 얘를 타우 이쪽에서 들여다본 RTH. 그래서 그 커패시터 회로에서는 타우는 RTHC가 되고요. 인덕터 회로에서는 타우는 여기가 만약 인덕터 있을 때였다면 타우는 L분의 RTH가 됩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풀지 아니하고 늘 하는 거니까 K1, K2, 타우, A가 다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해서 쉽게 구하는 방식이 여기서는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라고 했습니다.